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도 헌법 폴카칩 가져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랑 만나는 시간인 거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죠? 저녁 먹으면서 혹은 집에 가는 길에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찰 1차, 24년 경찰 1차 지문을 가져왔고 오늘은 처음으로 통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 한 문제를 다 가져왔냐? 4개 지문이 다 좋은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잘 출제된 지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회의 자유 설명 중 적절 옳은 거 고르기네요. 그러면 3개는 틀렸고 1개만 맞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판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대부분 쉽게 찾으셨는데 그 이유가 위헌 판례가 떡하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 어렵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2번 지문과 3번, 4번 지문인데 2개씩 나눠서 보려고 해요. 1번, 2번 지문은 개념 지문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개념, 특히 첫 번째는 시위의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요건하에 제한할 수 있는지 한계에 관한 개념 지문, 이렇게 2가지예요. 둘 다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집시법상 이건 시위입니다. 시위. 여러분들 법에서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위의 자유에 관한 것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건 견해 대립 있는 영역인데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되고, 자, 2번째 시위의 개념입니다. 그럼 시위라는 게 뭐냐?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시적이지만 계속되는 시간 동안 모여 있을 때 집회라고 하는데, 시위의 자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영향을 주려는 행위. 이것이 시위입니다. 그래서 혹은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의견에 제압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영향 또는 제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에 영향을 주는 거. 너 생각을 바꿔라. 이 사람 뽑지 말고 이 사람 떨어뜨려라. 생각을 바꾸라. 라고 그런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바로 시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시위의 개념을 2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시위는 어떤 공개된 장소, 도로, 공원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진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런 2가지 방법으로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시위라고 한다라고 헌재가 개념 정의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문은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이라는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어때요? 공개된 장소에서 행진을 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력, 기세를 보여서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 성립한다는 틀렸죠. 이 지문은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요것도 되지만 플러스 알파적 방법이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지문이었어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실현, 표현의 자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이건 사실 모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았어요. 그런데 제한의 방법 중에서도 집회의 금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한이 아니죠. 완전히 금지죠. 아주 센 제한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금지 또는 해산, 이런 강력한 제재, 제한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 부분을 바꿔 출제했어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면, 자, 이 부분에서 위협, 그래, 쓱 읽으면 맞는 지문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위협이 있으니까, 위협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막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는 지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협이 예상되는 거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죠? 직접적 위협.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위협이 아니라 직접적 위협.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직접적 위협이어야 되고 예상만으로도 안 되고 명백하게 존재해야 된다. 예상, 여기서 아주 크게 틀린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도 명백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위협, 명백하게 존재할 때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2번 있죠? 2번이 요즘 경향 지문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조금씩 비틀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뉘앙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쓱 읽으면 맞는 지문 같단 말이에요. 저도 이 지문 처음 읽었을 때 살짝 고민을 했어요. 위협이 예상. 그런데 예상만으로, 야,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집회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바꿔보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은 개념이 아니라 판례 지문입니다.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관한, 이건 23년 판례, 이건 22년 판례, 둘 다 결론 위헌입니다. 보세요. 3번.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위배된다.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하네? 자, 4번.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위헌이라고 하네? 3번 위헌인데 4번도 위헌이라고 얘기한다. 답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 맞는데 그 이유 부분을 건드렸던 지문이에요. 3번은 인천애들 사건. 너무 유명했죠? 인천에서 조례로서 인천 앞에 그 광장인 인천애들을 거기서 집회하지 못하도록 전면 사용 금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지 볼까요?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들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이 이를 아예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례. 여러분들, 조례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이것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기본권을 제한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원칙은 위반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조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다. 허용해주고 경찰 동원해서 위험 없도록 관리하면서 집회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인천애들 사건은. 법률의 근거가 있다. 법률의 근거 하에 제정된 조례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침해 최소성 원칙, 즉 과잉금지 원칙 위배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쟁점,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쟁점. 이게 과연 21조 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인가? 위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결론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허가를 신청하면 그 상대방이 재량에 따라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불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에 따라 허용과 불허가 되는 사항에서 허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예요? 그냥 전면 금지입니다. 허가 가능한 사안이 없고 전면 금지예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조 2항의 허가제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제 금지 원칙에는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가제 자체가 아니니까 위배 여부는 검토하지 않겠다.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유 틀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헌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헌인 이유 부분을 바꿔서 내는 거 이런 게 난이도 상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위헌이다 라고만 외웠던 친구들은 3번 정답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오답률이 3번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에 집회나 모임. 아니,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모든 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그렇죠? 이것도 전면 금지입니다. 결론할 수 있겠죠? 전면 금지라는 점에서 무슨 원칙 위반? 이건 깔끔하게 과잉 금지 원칙 위반되어 무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바로 얘만 정답.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좀 볼 게 있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향후회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 이 판례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쟁점도 있어요. 집회, 모임 못하게 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네. 그런데 어떤 단체의 활동으로서 한다. 그러면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근데 이 집회하는 것 자체에 포인트가 있다면 집회의 자유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판례, 과거 판례에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조항은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직접 제약되므로 집회의 자유 제한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경합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집회의 자유가 메인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사실 23년 경관부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도 어떤 쟁점이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 위헌이다. 그런데 또 여기에 합헌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 그 밖의 모든 집회나 모임, 모든은 안 써져 있죠?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 부분.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가? 결론 어때요?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이 조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향후의 종친회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전부.
A는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전부, 모든 지폐를, 이것을 제외한 모든 지폐의 의미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요 쟁점은 23년 비상계획관 문제에서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세 가지 쟁점이 있었고 출제가 많이 되니까 한번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판례는 개념 지문 두 가지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판례 지문 두 가지도 쟁점이 세 가지씩 있는 판례들이었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풀카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